대통령 선거에 밀려있던 6일 지방선거가 7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잇따른 단체장 낙마 소식과 지역 이슈에 지방선거도 꿈틀대고 있습니다. 제1회 국제 트리아넬레가 통영에서 개막해 52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갔습니다. 도시 전체가 하나의 미술관으로 변한 통영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21일 0시 기준 경남에서는 모두 11,970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주말에 검사 건수가 줄면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은 대체로 맑지만 월요일인 첫날부터 꽃샘추위가 이어졌습니다. 기상청은 내륙을 중심으로 농작물 냉해 피해에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 뉴스입니다. 6일 지방선거가 이제 70일 정도 남았습니다. 예비 후보자 등록이 본격화된 이 시기부터는 작은 파문에도 지역이 들썩였는데요. 이따른 단체장 낙마 소식과 지역 이슈에 지방선거도 꿈틀대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권정숙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네, 권 기자, 경남 지자체장에 이따 낙마 소식이 들리는데요. 지난주 문준희 합천군수도 군수직이 상실됐죠? 그렇습니다. 지난주 17일 문준희 합천군수는 대법원 상고심에서 벌금형이 확정돼 군수직을 잃었습니다. 문 군수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건설업자에게 1,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대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 원, 추징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렇게 임기 100여일을 남겨두고 문 군수는 중도에 낙마하게 됐고 합천군은 부군수 체제로 들어갔습니다. 민선 7기 임기를 시작한 뒤 경남에서 중도 하차한 단체장은 4명입니다. 2020년에 이선두 의령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이 확정돼 군수직에서 물러났고 지난해 7월에는 드루킹 댓글 조작 혐의로 김경수 경남지사가 지사직을 잃었습니다. 이어 11월에는 송도군 사천시장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시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네, 창원에서는 고소전이 벌어지고 있다면서요. 창원시장과 예비후보 이름이 거론됐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네, 창원 사하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이 고소전으로 번진 것인데요. 발단은 민간사업자가 제안했던 공동주택 규모나 공원 공사비가 실시협약과 변경 논의를 거치면서 늘어나면서입니다. 이에 장동화 창원시장 예비후보는 지난해 12월 이 사업은 민간사업자에게 약 2천억 원의 혜택을 안겨주는 창원판 대장동이라고 특혜 의혹을 제기했고 창원시는 바로 반박했습니다. 시는 민간사업자는 정해진 7% 이내의 수익금만 가져가 대장동과는 사업 구조의 차이가 있고 보상비와 건축비가 오르면서 분양가도 오를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면서 2천억 혜택은 근거 없는 비판이자 허위사실 공표라며 명예훼손 혐의로 장 예비후보를 고소했습니다. 장 예비후보 21일에 기자회견을 열고 고소를 즉각 취하하고 정중히 사과하라고 요구했는데요. 선거가 다가오는 만큼 사화공원이나 SM타운, 버스체계 등 창원 지역 관련 이슈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교육감 선거도 들썩이고 있네요. 일단 교육감 선거의 관전 포인트는 중도 보수를 표방한 후보자들의 단일화 여부인데 이 여부를 곧 알 수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경남도 교육감 선거는 진보 성향의 박종훈 교육감이 3선 도전을 밝히면서 중도 보수 성향 후보들의 단일화 여부가 주목되었는데요. 그동안 물밑 경쟁을 벌이던 4명의 중도 보수 성향 후보들이 단일화 추진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이에 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간 전화 여론조사를 거쳐 오는 30일 단일 후보를 확정하게 됐는데요. 끝나기 전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는 말처럼 쉽지 않은 단일화 과정인 만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말 그대로 지방선거도 본격화되는 분위기입니다. 경남 지역 예비후보 등록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지난달 1일 시도지사와 교육감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지난 20일 군수와 군의원 예비후보자까지 모든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21일 오후 4시 기준 경남에는 199명의 예비후보자가 등록했는데요.
도지사는 1명, 교육감은 4명이 등록했고 18명을 뽑는 시장 군수에 62명이 등록해 치열합니다. 사천 8명, 창원 7명, 거제와 통영이 6명으로 뒤를 잇고 있고 도의원 선거엔 33명이, 시군 의원에는 99명이 등록했습니다. 현재 각 도당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준비에 들어갔는데요. 지역의 본격적인 선거전이 막이 오른 만큼 과연 어떤 후보가 지역을 위한 각오를 펼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보도국 권정숙 기자였습니다. 혹시 트리엔날레라고 들어보셨습니까? 2년마다 열리는 예술 행사를 비엔날레라고 하는데 3년마다 열리는 행사를 트리엔날레라고 합니다. 제1회 국제 트리엔날레가 통영에서 개막해 52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갔습니다. 도시 전체가 하나의 미술관으로 변한 통영을 표영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공중에 떠있는 원형 조각이 빙글빙글 돌아갑니다. 영원히 회전하는 조각을 우주를 움직이는 힘으로 표현한 장지우 작가의 무한성입니다. 폐조선서를 활용한 전시관에는 13개국 38명의 예술가의 작품들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수준 높은 작품을 감상하고 예술도시 통영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통영 국제 트리엔날레가 막을 올렸습니다. 통영에서 처음 열리는 세계적인 행사에 시민들도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수준 높은 작품이 통영에 이렇게 전시되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뿌듯하고 제가 자원봉사자로서 여기에서 하나의 그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통영, 섬 바람을 주제로 한 트리엔날레에서는 도심 곳곳에서 열리는 국내의 작가들의 기획전과 섬 연계전 등을 통해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특히 섬 연계전은 욕지도와 사령도 등 아름다운 섬과 바다를 배경으로 작가와 지역민이 함께 만든 작품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심 곳곳에선 미술 전시 이외에도 음악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행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문화적 DNA가 어떤 도시보다 저번에 깔려있는 곳이 통영이고 그 통영에서 제2의 르네상스를 열고자 시작한 것이 바로 통영국제 트리엔날레입니다. 그래서 통영에 오시면 52일간 도심 곳곳에서 자연스럽게 전시를 관람할 수 있고요. 예술가의 도시 통영에 르네상스를 불러오는 마중물이 될 트리엔날레. 도시와 섬 전체를 하나의 미술관으로 재탄생시킨 통영 트리엔날레는 오는 5월 8일까지 52일간 계속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전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열흘 만에 20만 명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지난 16일 약 62만 명으로 정점을 찍고 조금씩 감소 추세를 보이는 건데요. 전문가들도 이달 안에 유행의 정점을 지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방역의 고삐가 완화되면서 유행이 계속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21일부터 달라진 사회적 거리두기 살펴볼까요? 사적 모임을 할 때 이제 8명까지 가능해졌습니다. 기존보다 2명이 늘어난 거죠. 이제 백신 접종 여부는 따지지 않고요. 아이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포함됐다면 8명 이상까지 모여도 됩니다. 그리고 식당과 카페의 매장 영업시간은 밤 11시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해외 입국자의 7일 자가격리 의무도 사라졌는데요. 국내와 해외에서 백신을 맞고 접종 이력을 등록했다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격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백신은 세계보건기구가 승인한 것만 인정됩니다. 방역당국은 갑작스러운 완화보다 유행 여부를 살펴보고 또 의료체계가 안정적으로 가동될 경우에 거리두기를 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치는 4월 3일 밤 12시까지 2주간입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21일 0시 기준 경남에서는 모두 11,970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창원이 4,004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김해 1,670명, 거제 1,082명, 진주 1,402명, 양산 1,138명 등 5개 시에서 1,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경남의 누적 확진자 수는 5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가운데 현재 입원 치료 중인 사람은 1,305명이고 재택 치료는 약 17만 명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36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현재 경남의 잔여 병상은 전담이 814개, 중증은 111개가 여유 있습니다. 한편 경남 지역의 2차 코로나 백신 접종률은 86%를 넘었습니다. 다만 3차 접종률은 62%에 그치고 있습니다. 네, 밤보다 낮이 길어지기 시작한 데는 절기상 춘분인 21일 경남 곳곳에 꽃샘 추위가 이어졌습니다. 기상청은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0도 안팎으로 떨어져 크게 추웠고 낮에는 14도에서 16도 선으로 평년과 비슷했다고 전했습니다. 당분간 일교차가 15도 이상 크게 벌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건강관리와 농작물 냉해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의령 의병제전에서 이름을 바꾼 홍의장군 축제가 3년 연속 취소됐습니다. 의령군은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다음 달 21일부터 열릴 예정이었던 홍의장군 축제를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4월 한 달간을 의병 문화의 달로 운영해 작품 전시회와 소규모 공연 등을 열 예정입니다. 거제시와 NH농협은행, BNK 경남은행은 21일 거제형 조선업 내일채움공제 협약을 맺었습니다. 내일채움공제는 조선업 중소기업 신규 인력 유입을 위해 근로자가 매달 12만 5천 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거제시가 37만 5천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년 근속 시 만기 공제금 6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거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지역 조선업종 중소기업에 입사한 정규직입니다. 김해시가 LG 헬로비전 경남방송 가야방송과 손을 잡고 지역 특산물 알리기에 나섭니다. 김해시는 21일 LG 헬로비전, 김해시 조합 공동사업법인과 함께 지역 농특산물 홍보와 판로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우수 농특산물 발굴을 비롯해 TV 홈쇼핑을 통한 판로 개척과 라이브 커머스 등입니다. 김해시는 이번 협약으로 지역의 우수한 농특산물 판매를 위한 온라인 마케팅 확대의 계기가 됐다며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협약식을 근기로 해서 농가들은 판매는 걱정 없고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오늘 이 협약이 좋은 결과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지난 18일 국립가야역사문화센터가 김해에서 첫 삽을 떴습니다. 문화재청이 김해 관동동에서 짓는 가야문화센터는 축구장 2개 면적의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학술 공간과 전시 체험 공간으로 구성됩니다. 국립가야역사문화센터는 가야 역사 문화 자원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활용하기 위한 중심 역할을 할 예정이며 오는 2024년 하반기 정식으로 문을 열 예정입니다. 김해 연지공원 음악분수 위에서 외가리 가족이 둥지를 틀어 화제입니다. 코로나19로 1년 넘게 김해시가 연지공원 연못에 있는 음악분수대 가동을 중단하자 외가리 한 쌍이 이곳에 둥지를 틀고 새끼까지 낳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해시는 새끼가 자라 둥지를 떠날 때까지 음악분수대 가동이 힘들 것으로 보고 외가리 가족을 보호할 방법을 찾겠다고 전했습니다. 합천군이 2023년 3,200억 원 규모의 사상 최대 재원 확보에 나섰습니다. 합천군은 최근 국도비 보조 사업과 공모 사업 발굴 보고회를 열고 107건 3,200억 원 규모의 사업을 발굴했습니다. 사업에는 미래농업 경쟁력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 머무는 관광산업 육성, 생활 밀착형 SOC 확충 등이 담겼습니다. 군은 경남도와 중앙부처 등을 방문해 국도비를 건의하는 등 내년 재원 확보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지난해 경남 최초로 김해시가 시행한 무주택 다자녀 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이 올해 확대됩니다. 21일 김해시는 올해 50가구 이상 다자녀 가구에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만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무주택 다자녀 가구입니다. 김해시는 다음 달 4일부터 22일까지 심사를 거쳐 최대 100만 원의 이자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